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목소리가 맛이 갔죠? 이번 연휴가 길었는데, 연휴 동안 잘 쉬지도 못하고, 비트코인 분봉 매매 완성하느라고 거의 다 됐어요. 90% 정도. 그래서 일단,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내일 아침 방송 끝나고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쪽을 작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로직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거는 빨리 알려드려야 돼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방송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다는데 갑자기 주식 교육, 그죠? 뭔가 다른 걸 하다 보면 다른 걸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데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의외로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지금 알려드리는 파라볼릭 과열은 주식에도 쓸 수가 있고, 지금은 상승장으로만 따라가니까 비트코인에 적용을 한 건데, 제가 몸 상태가 좀 나아지면 선물 양방향 매매도 가능해요. 이거를 쓴 이유는 그 과열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 쪽 교육하면서 이격도 갖고 계속 얘기했죠. 과열에 따라가지 말라. 파라볼릭도 과열을 잡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같이 볼게요. 이거는 로직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 목소리 너무 안 좋다, 그죠? 듣기 싫으신 분들은 다음에 들으세요. 다음에 제가 양방향 다 같이 해가지고 할 테니까. 자, 일단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2025 우드스타 파라볼릭 과일이라고 올려놨어요. 이건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인풋 변수로 총 4가지를 선언할 겁니다. 파라볼릭 기간, 내가 22평으로 볼 것인가, 20일짜리 기간으로 볼 것인가, 60일짜리로 볼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변수로 바꾸시면 돼요. 파라볼릭 과잉 기준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으로만 봤을 때는 30봉 이상 올라가면 과열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주식하고 또 다르니까 한번 주식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써보세요. 그 다음에 파라볼릭 과열 기준은 제가 1%, 그러니까 파라볼릭이 상승 전환에서 1% 이상 가면 과잉으로 본 거예요. 이것도 한번 바꿔보시고, 차트로 보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차트와 분봉에 같이 표현되게 만들 거거든요. 과열 크기 이렇게 정합니다. 자, 다음은 이건 파라볼과 상관없는데 그냥 일종의 툴이에요. 무슨 툴이냐면,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1분봉에서 60분봉과 240분봉을 불러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고가와 저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틀 동안의 고가와 이틀 동안의 저가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저가 이틀 동안이면 하루가 144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고가는 2880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가와 저가를 일단 먼저 나타내고, 고가 부근에서 과열이 일어난다면 좀 조심해야겠죠.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파라볼릭을 그 함수로 불려와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전에 시간에 한 게 있으니까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함수 역시 카페에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두 가지 함수가 쓰이는데 요거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일반 회원도 볼 수 있게. 목이 아파서 그냥 빠르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뭘 알고 싶냐 하면 이제부터 과열된 고가와 과열된 저가를 알고 싶어. 그리고 과열이 되고 나서 몇 틱이 흘렀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열된 그 수치가 30분봉 올라갔는지 40분봉 올라갔는지를 알고 싶어. 그리고 진행될 때의 고가와 저가도 필요해요. 알고 싶은 거 변수 선언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가, 저가, 과열 CNT, 과열 수치. 과열 수치에는 그러니까 몇 번까지 올라왔었는지, 그러니까 상승이 몇 캔들 진행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행 고가는 그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고가와 저가를 봐서 얘가 지금 30분이 끝나지 않았어도 너무 많이 진행됐으면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진행에 대한 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라올릭 방향이 우상향 중일 때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0보다 작으면 내려가는 거겠죠. 근데 직전에는 내려가고 있었어. 그러면 지금 상승하는 구간 동안 그 고가와 저가를 일단 먼저 클리어 시켜주고 초기화시키죠. 그 다음에 상승 중이라면 고가가 높아지면 계속 높은 값을 넣어주고 저가가 낮아지면 계속 낮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선물에서 양방향 쓰려면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양 진행 고가가 아니라 진행 고가를 가지고 반대로 표시만 해주면 똑같이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가 과열을 잡는 건데, 과열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if 파라볼릭 방향이 하락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 전에는 플러스에서 양이었어. 이런 경우에 과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조건 하나 더 넣어서 파라볼릭 CNT, 파라볼릭의 움직임을 개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위에서 이미 파라볼릭 CNT가 어떻게 하느냐, 과열 기준 기간보다 크면, 저는 이제 30 잡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주식에 됐고 30 할 때하고 어떻게 바뀌고 20 할 때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30이 안 됐어도 목 아파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거라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양고가 저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가 대비 고가가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제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 이상 올라갔을 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꼭 30일이 안 지나도 고가와 저가의 퍼센테이지가 1% 이상 변화가 있었으면 이 조건이 되면 저는 과열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식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물,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종목마다 그 과열 기준 퍼센터지는 약간씩 틀려져요. 그건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 끝나면, 비트코인 다 끝나면 그 해외 선물 쪽도 퍼센테이지, 적정 퍼센테이지를 알려줄게요.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을 했어. 올라가다가 바뀌는데 조건이 만족을 했어. 그럼 뭘 해주냐면 파라볼릭 과열 고가에는 바로 전, 그러니까 음봉으로 음으로 전환기, 파라볼릭의 음으로 전환기 바로 전 캔들에 고가를 넣어주고, 과열 저가에는 전환하기 전 그 상승한 양의 저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파라볼릭 과열 수치를 1로 세팅을 해주고, 과열 수치에는 얼마 동안 올라갔는지를 집어넣어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S 양으로 이게 무슨 표시냐, 파라볼릭이 음으로 바뀐 다음에 그 전에는 양이었어.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바꿨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파라볼릭 과열 시젠트에다가 1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열되고 몇 분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일봉에서는 며칠 흘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지금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차트에 표시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if 차트 보기가 인풋에 1을 넣었으니까 0보다 크면 차트 보기로 한다면 뭘 하냐면, 뭘 보여줄 거냐면, 일단 파라볼릭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플롯 1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방향이 5면 0보다 크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파라볼릭보다 0으로 올라가는데 고가가 파라볼릭보다 낮아. 그러면 푸른색으로, 블루로 표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연한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내려가고 있으면 엘그린, 그린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파라볼릭 과열이 되었다면 고점과 저점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파라볼릭 과열 시젠트가 0보다 크면, 과열되었다면 고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고가보다 아래 있으면 그린, 고가보다 위에 있으면 오렌지. 이러면 좀 더 명확해지죠. 그리고 파라볼릭 기간도 필요해요. 60분이 안 됐으면 좀 더 진하게 표시하고, 60분이 지나면 좀 얇게 표시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신저가 신고가 표현인데, 이거는 표현 방법 보세요. 이건 뭐 큰 의미 없어요. 파라볼릭 과학 자체하고는. 소스는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그 파라볼릭을 정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파라볼릭 과열이 됐는지는 이렇게 보면 알 것 같아. 근데 과열의 크기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위에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트 보기였죠. 차트 보기가 아니라면, 1이 아니라면 그때는 다르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열 구간에서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 이상, 1% 이상 올라갔다고 0.3%, 뭐 0.5% 움직였다고 대응 방법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과열이 고가가 신고가 부근에 있어. 그럼 조금 위험하다는 표시로 시안을 표시한 겁니다. 자, 컴파일해 보면
F 구간이 틀리겠어.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과열 구간 한번 찾아볼게요. 한 번 더 적용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 구간이 보이시죠? 요게 파라볼릭 과열 고가예요. 고가를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과열된 구간에서. 표현이 되죠? 그러면 내가 그 과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좀 크게 나온 거구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 과열이 됐어. 0.8%짜리 과열이 됐어. 퍼센테이지. 근데 신고가와 그 과열고가가 가까워. 그럼 매수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자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시뮬레이션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꽤 높은 승률을 가져오죠. 원래 그 비트코인 기본은 요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가 훨씬 좋아요. 뭐가 좋냐? 평균 손익비가 19배 나온다는 거지. 승률은 60%고. 자, 근데 분봉하게 되면 확실히 떨어지죠. 승률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이야기할 때 운용의 미를 좀 살려야 된다. 분봉에서는. 단적인 예가 이렇게 그 크게 수익 나는 구간이 있고 수익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월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크게 수익 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월봉상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 이 로직 자체가 추세 추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대로 나왔어. 뭐가 제대로 나왔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2월이 어제 시작됐죠. 2월 초인데 음봉 떨어지고 있죠. 이때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1월까지는 수익을 계속 챙기다가 월문 시작 그 월봉이 시작되고 난 후에 추세 추종의 원칙에서 진입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뭐 길게만 한 달 내내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월 초에는 비트코인 월봉상 음봉이 떨어져 있을 때는 데이터 진입을 안 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물론 음봉상에서도 진입을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 추세 추정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잡아내면 제가 아까 그 8, 90% 끝났다고 그랬는데 요거까지 잡는 과정이 나머지 뭐 10에서 20% 차지할 거예요. 그죠? 월봉상 음봉인 상태하고 양봉인 상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거까지 잡아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내일 아침 방송 끝나고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파일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함수까지 다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고, 나는 수식에 좀 자신이 있어 하면 이거는 한쪽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한 거죠. 그럼 내려가는 거에 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요것만 바꿔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목소리 안 좋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안 좋은데도 저는 이렇게 뭔가 재미난 걸 딱 발견하면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